가장 궁금한 거 예. 행정관님 그 경찰 움직임, 공수처 움직임 그리고 경호처 움직임을 그래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입장에서 앞으로 체포 온 국민이 지금 열망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이 체포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한테 이제 물으시는 분이 많던데 아마 휴일은 피할 것 같습니다. 네. 휴일은 피하고 이제 지금 어제 공수처장이 그 국회 나와가지고 많이 혼났지 않습니까? 혼났는데 제가 보기로는 뭐 지금 한 세 날짜 정도 그 뭐 9일이나 10일 또는 13일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9일하고 10일은 기온이 상당히 많이 내려갑니다. 네, 일기예보상 예, 13도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온이 문제가 아니고 저런 어떠한 내란이라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고 그다음에 국론은 분열돼 있고 국가도 안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빨리 어떠한 결론을 내야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차 때처럼 뭐 준비가 안 돼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했다. 이런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법치국가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갖다가 집행하지 못한다면은 이 나라에 법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조폭들이 전부 다 사심이나 일본도 차고 있으면은 형사가 가서 근거를 못 해야 됩니까? 법 집행은요 민주국가에서는 하늘이 무너져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이번에는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하면 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3단계로 동원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경찰 특공대는 상당한 강한 그 유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특공대는 제3저지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경찰 특공대에 보면 장갑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화문에 보면은 무슨 테러 사태 나면 검은색 차 있고 앞에 딱 이렇게 기관단총 들고 있죠. 그게 장갑차인데 전국 동원할 필요 없이 서울도 그게 좀 꽤 있습니다. 그거 한 2대 동원해가지고 앞에다 그 타깃대로 세워두고 그다음에 버스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갖다가 7대 대놨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대통령 공관촌이 서울 구치소입니까? 삼중 경호막을 치고 있어 그 버스를 방어막을 치고 있고 또 안에 가면 저 뭡니까 그 대형 승합차가 치고 있고 철조망을 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료화면에 보면 지금 입구 쪽 맨 첫 번째 그렇습니다. 라인에는 가로로 막진 않고 세로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서울 구치소에서나 그렇게 삼중 경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서울 저 자료화면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저러지 않았죠? 세로로 일단 저거 서울 기동대에 보면은 저렇게 하는 걸 빼는 대형 레카차가 있습니다. 대형 레카 동원이가 빼버리면 됩니다. 차례차례요. 저거 빼고 이제 저기를 들어가는데 질서 유지는 기동대가 하고 그다음에 체포는 형기대 동원하면 됩니다. 광역수사에 동원하면요. 제가 첫날도 장담드렸죠. 그 인해막을 치고 있거든요. 이거 한 현행범으로 있지 않습니까? 간부들 선행만 수갑 채워가지고 근데 반드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호송차가 반드시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호송차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잡으면 어떡할 겁니까? 호송차에 실어버리면요 싹 없어지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니 그거더라고요. 당일날은 그 스크럼을 짜고 있던 경호원들이 제가 이제 몇 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걸 짜고 있으면서도 그래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시켜서 하고 있는데 밀면 우리 빠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진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뭐 누구라고 이제 실명도 아예 거론하겠습니다. 약간 그 좀 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별명이 뭐냐면요. 제가 그때 거기에 작전계장 할 때 이 사람이 공채로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별명이 뭐냐면은 까라면 깐다 했습니다. 어떻게 그래. 그래 그런 사람이 경호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케이블 타이를 준비했던 뭘 했다가 좀 막 설쳐가지고 경호원들이 할 수 없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체포영장이 실패되고 좀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차장하고 그 사람이 계속 이제 하는 말이 또 경호처장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지고 이거는 불법한 영장이다. 자꾸 그 실무 경호관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경호관도 긴가민가 우리 대통령에서는 경호실장의 명령이 가장 크거든요. 경호실장이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호실장은 지금 내란 공동체입니다. 도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딱 보니까 3명 그 경호부장 중에 하나 있습니다. 좀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경호부장
본부장 1명, 네네. 그다음에 실장 처장은 나중에 그냥 알아서 그냥 어차피 너는 내란 쪽으로 들어올 거니까 알아서 들어와라 그러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차장이 있습니다. 네. 그 통신특기 아시죠? 예. 통신특기가 차장까지 올라간 경우가 대통령 경호실에서 역사에 없을 겁니다. 정치적이라는 반증이겠죠. 예, 그렇겠죠. 그거 딱 3명만 해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딱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해가지고 네네. 버스에 실어버리면요, 쫙 풀립니다. 네네. 그다음 들어가서 형기대가 같이 해가지고 그 공수처 검사하고 네네. 체포해 나오면 됩니다. 아, 그런데 예. 이제 국민이 우려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관제 다 뜯고 들어가는데 관제 없으면은 네. 그래서 기자님 어떠세요? 그 최근에 이제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네. 지금 도주, 뭐 도피라고 쓰기에는 너무나 고급진 말인 것 같고 도주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이미 박관천 행정관님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합참의장 공간으로 도피했을 것이다, 도주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용산 밖으로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나오고 그 출처에 대해서도 나오더라고요. 글쎄,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용산 밖으로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네네. 그거는 뭐 쉬워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간다면은 그 경호원이라든지 경호 장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통신 시설이 갖춰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네네. 국내에 거기 갈 만한 데라고는 뭐 청남대 정도, 뭐 또는 네. 뭐 청남대도 민간 개방을 해서 청남대나 청해대 네,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딱히 만만한 곳은 없을 겁니다. 쉽지 않으리라 보고요. 네. 그리고 거기까지 이동하는 데는 반드시 포착될 겁니다. 그래서 네. 용산 밖으로 나갔다, 한남동 밖으로 나갔다고 보기는 조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만 여전히 그 합참의장 공간이나 네. 국방부 장관 공간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요. 합참의장 공간이 좀 노출이 됐기 때문에 네. 주변에 그 패닉룸, 그러니까 도피할 장소가 있는 다른 공간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국방장관 공간에도 패닉룸 같은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벙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나 연합사 부사령관 공간에는 있는지 이제 확인을 못 하겠는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합참의장 공간이 만약에 너무 노출이 됐다면 국방부 장관 공간으로 갈 가능성,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그 긴급한 긴급한 시점이 되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뭐 이해하기 좋게 개구멍이라고 그러죠. 개구멍 네. 같은 거를 개척해 두었을 가능성, 이런 건 있다고 봅니다.